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모습을 그리는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는데요. 여러 발언이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강원도의 요구를 들어줄지는 국회 심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강과 파랑 풍선을 든 여야 도의원 시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환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당을 떠나 한마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진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 한 총리는 6월 1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도가 628년 만에 대전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것 아닌 규제가 많다며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부처는 그동안 각종 제도나 규범에 대해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율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강원도가 요구하는 여러 특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입장입니다. 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담겨있는 규제 완화와 권한이양 조항들이 최대한 반영돼야 제대로 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지원위원님들만 도와주시면 이 국회에 발의된 이 전부 개정안 통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과 차관들과의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법의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전향적인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수준의 발언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7개 조항에 군사와 농협, 환경과 산림 분야 규제 완화와 정부의 일부 권한을 강원도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국회 행안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집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국회의원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내용 중 절반만 담겨도 성공이라는 입장입니다. 100%를 다 얻기보다는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떤 최선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김지태 도지사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70일 남짓. 강원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해보다 재산이 6억 원이 늘었고 18개 시장 군수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홍규 강릉시장이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신고한 재산은 47억 원,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난해 공개 당시보다 6억 원 늘었는데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에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아파트를 팔면서 예금이 9억 7천만 원에서 16억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51억 5천만 원을,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7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해보다 4억 5천만 원 줄어든 3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강원도 내 18곳 시장 군수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60억 4천만 원을 신고한 김홍규 강릉시장이었습니다. 서응원 양구 군수가 33억 5천만 원, 신재국 평창 군수가 16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육동한 춘천시장이 13억 7천만 원, 이현종 철원 군수 7억 원, 신영재 홍천 군수 6억 1천만 원, 최상기 인제 군수 3억 8천만 원, 최문순 화천 군수 2억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51억 7천만 원을 신고한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이었습니다. 홍성기 의원이 42억 6천만 원, 문관현 의원이 42억 원을 신고하는 등
재산이 공개된 45명 도의원의 40%인 18명이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8개 시군 의원 중에서는 이명의 속초시 의원이 가장 많은 65억 원을 신고했고, 이어 최선남 양양군 의원 49억 원, 신동성 인제군 의원 40억 원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원주 혁신도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좀처럼 사무실 불빛이 꺼지지 않아서 혁신도시의 등대라는 웃지 못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근과 과로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확인이 됐는데요. 질병휴직은 비슷한 다른 기관에 비해 5배가 많았고, 최근 5년 동안 질병 등으로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월요일 저녁,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퇴근 시간을 지나서도 대부분 불이 켜져 있습니다. 1시간가량은 야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시간 뒤 밤 10시에 다시 가봤습니다. 대부분 퇴근을 해 불이 꺼져 있지만 유독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만은 불빛이 환합니다. 늘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다 보니 심평원에는 혁신도시의 등대라는 웃지 못할 별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게 일이 너무 많아 직원들이 퇴근을 하지 못했던 걸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유급질병 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의 질병휴직자는 132명으로 2018년 43명과 비교해 3배 늘었습니다.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도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직원 수가 심평원의 4배인 건보공단이 106명, 2배 가까이 많은 국민연금공단도 82명입니다. 직원 수 대비 휴직자 비율로 보면 심평원은 3.3%로 건보공단 0.64%의 5배, 연금공단 1.1%의 3배입니다. 심평원 관계자는 타 기관에 비해 질병휴직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면이 있다 보니 휴직자가 많고,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계속 부족하다 보니 과중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심평원 직원 사망 사건은 10건 나왔는데 6명은 질병 때문이었고 나머지 4명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5년 사이 산업재해 신청은 지난 2020년 단 1건뿐이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공공기관들은 기관평가할 때 안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산재 신청을 하게 하기보다는 유급질병휴직으로 이렇게 돌린 거 아니냐. 강은미 의원실은 또 심평원 직원들의 노동환경 조사 등 기초적인 역학조사와 더불어 복지부의 산하기관 업무 강도와 관련된 감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고성군의 한 주택 신축 과정에서 이상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법적 소송을 벌여 5년 만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가벼운 훈계 조치만 받았는데 행정의 무능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도 46호선에 인접한 단독주택 뒤에 비탈면에 접한 옹벽이 보입니다. 이 옹벽 위로 산을 깎아 부지를 만들고 지은 신축주택이 있습니다. 신축주택 소유자는 2018년부터 집을 지으며 맞닿은 아랫집 땅 일부도 필요해 사용 승낙을 구하면서 옹벽을 새로 만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상되는 공사비는 6천만 원가량. 하지만 공사 시작 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랫집 주인이 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횟수로 5년째인 올해 1월 윗집이 옹벽 공사비를 주라는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원하던 판결을 받았지만 아랫집 주인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시작부터 잘못된 점을 행정에서 바로잡지 않아 문제가 커졌다는 겁니다. 옹벽을 새로 만들어주는지 고성군에 정확한 사업 내용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진입로 확보도 없이 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강원도 감사실을 통해 드러났고 아랫집 땅은 허가 신청 필지에 넣지도 않고 불법 공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불법 공사가 끝난 뒤에는 아랫집 땅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제가 한 30회를 이 문제 때문에 고성군을 들어갔어요. 방문에 들어갔는데도 전부 다 뭐 사업자가 보여주지 마라 해서 이 부분도 뭐 공개도 안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강원도까지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데.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019년 당시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를 확인해 통보했고 고의성 없이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고성군은 담당 공무원을 경미한 훈계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를
바뀌어주려고 한 개념은 절대 아니고 업무상에 표기하면서 이제 실수로 그 경찰 수사도 받았어요. 이제 어떤 고의성에 이런 것을 없이 이제 혐의 없음으로 됐고 행정적으로는 이제 문책을 받은 거죠. 윗집은 2020년쯤 다 지어졌지만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거주하려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성군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윗집 주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개편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 강원 지역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대체급식이 제공됩니다. 도내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 고육 공무직의 23%인 1,700여 명이며 전체 학교의 54%인 356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고 26개 학교는 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 초등 돌봄교실 운영학교의 8%인 22곳과 유치원 7곳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돌봄교실 운영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필리핀 부활절 연휴와 연계해 양양 마닐라 전세기 관광 상품으로 필리핀 단체 관광객 700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양양공항 무사증을 통해 필리핀 최대 명절인 부활절 연휴를 맞아 오는 4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방문합니다. 이들은 2박 3일간 속초 관광수산시장, 양양 낙산사, 강릉 주문진 BTS 버스 정류장, 삼척 오션 레일바이크, 춘천 남이섬 등을 방문합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자 강원도가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 관련 농가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반경 10km 방역대에는 강원도 농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다만 도축이나 출하, 사룡 등 해당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53개 농가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5곳이 이상기후 발생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24개 기관과 합동으로 발간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의 5월 강수량이 10.9mm로 최소 1위를 기록하며 이상 건조 현상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6월 30일 철원의 1일 강수량이 144.1mm로 최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강릉은 11월 2일 최고 기온이 26.5도까지 올라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4월 5일과 6일 청명 한식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10년간 청면 한식 전후 5일간 47건의 산불이 발생해 3,65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이 기간에 4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현장 감시 인력을 증원하고 야간 감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벚꽃이 예상보다 나흘가량 일찍 꽃망울을 떠뜨리면서 이번 주말 동해안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체로 4년 만에 열리는 강릉 경포 벚꽃 축제는 오늘부터 엿새간 이어지고
동해 유천문화축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부곡동 농업기술센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양양 송이조각공원에서는 내일 남대천 벚꽃맞이 뚝방마켓이 열리고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도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생태체험학습장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원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6%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5째 주부터 31주 연속 하락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9% 떨어졌는데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속초가 0.13% 내려 도내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춘천은 0.07% 내렸습니다. 춘천시 소속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4년 만에 집합교육이 실시됩니다. 춘천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민방위 교육을 진행합니다. 집합교육 대상은 지역 민방위 1, 2년차, 직장 민방위 1년차로 모두 3,440명입니다. 집합교육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민방위 3년차 이상 만여 명은 4월 3일부터 6월 30일 사이 누리집에 접속해 동영상으로 수강하면 됩니다. 원주시가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꿈이름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3년간 추진해본 뒤 효과를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3년 뒤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조건부 협의로 입장을 바꾸고 원주시에 매년 구체적인 성과 계획서와 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6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만 7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 전원에게 오는 7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이 DMZ 일대를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보전의 전초 기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과 양구, 인제, 철원, 화천과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 135개를 조사해서 희귀식물 71개 분류군, 특산식물 91개 분류군, 북방계식물 340 분류군을 확인하고 산림 생태계 보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DMZ는 전후 약 70년간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 채로 보호되고 있어 생물 다양성이 높고 보전 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양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두타연의 현장 방문 접수가 재개됩니다. 당일 접수는 평일은 최대 50명까지, 주말은 100명까지 가능하고 양구군 금강산 안내소에서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한 뒤 출입할 수 있습니다. 두타연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북쪽 방산면 건솔리에 있는 계곡으로 사냥 등 국내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도 최북단 저도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월선 방지를 위해 도등 점등 시간이 확대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육지 지점에 높낮이가 다른 2개의 등불을 설치한 항로 표시인 도등을 다음 달부터 24시간 연중 점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에 위치한 저도어장은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개방됩니다. 철원군은 지난해 철원 관광을 이끌었던 고석정 꽃밭의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꽃묘 식재 등 개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고석정 꽃밭은 5월 중순 개장을 목표로 꽃밭 조성을 위해 퇴비 살포와 부산물 파쇄, 유체 파종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